기존의 이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불가피하다 싶어요. 추미애 대장군이 90일 뒤 정권 교체가 된다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비책을 말씀해 주셔서 화제입니다. 설마 직접 하십니까? SNS와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소청으로 하면은 이제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거니까 저는 이 기존의 이 검찰 조직을 해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여기 울산에 있는 사건을 중앙지검에 갖다 놓고 사건을 마음에 드는데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수사하라고 시키고 이런 게 이제 검사 동일체의 원칙 아래 벌어지는 거니까 이 일사불란한 조직을 이렇게 해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청법은 이 지검 단위로 관할이 분명하게 돼 있어요. 그걸 검찰총장이 다 지휘권으로 사건을 뺏어오고 이게 와해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청법도 이 분권이 지역마다 분권이 살아있도록 하면서 그다음에 그 정확하게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해놓으면 수사검사가 볼 때 기소를 안 하면은 거기에 사건을 매장한다. 기소를 통해서 불기소를 통해서 그럼 거기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이제 언론의 역할도 하는 것이고 네. 또 이해관계 법률관계는 항상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뭐 고소인 고발인이 또 항의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네. 이제 기존의 이 검찰 조직 가지고 이 헌법을 안 고친 상태에서 네. 어떻게 가능하냐 검찰 개혁이 그게 고민스러운데 저는 검사들은 수사에 흥미를 느끼는 아주 현장형 검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 우리가 수사 베테랑인데 수사권을 뺏는다 그러면 자기 할 일을 뺏는 것 같아서 불만이 많아요. 네. 그 특기를 살려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수사청으로 가세요. 특기대로. 그다음에 이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 조언을 하고 기소장을 쓰고 공판에 참여하는 걸 흥미로 느끼는 분들이 또 있어요. 모두로 훈련된 법률 전문가들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기소청에 보내고 네. 근데 저는 좀 직급을 달리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직급을 네. 어떻게 지금은 이 검사들이 그 상급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한 검사가 5급으로 되는 순간. 낮추는 거죠. 수사청에 가는 검사들은 수사단이 수사청과 기소청을 엄격하게 분리를 하고 직급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 수사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하고 그다음에 국수본 경찰들이 수사하는 사건하고를 좀 성격상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 부패 범죄, 대형 경제 범죄라든지 하고 수사 검사들은 이 광역수사대나 경찰은 좀 다른 네. 지역의 공안적인 사안이나 치안적인 사안에서 오는 그런 뭐 폭행이나 무슨 뭐 갱단들이나 폭력 네, 사건 네. 이런 뭐 마약 수사하고 사건 네. 뭐.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 놓고서 여기 이제 그 기소하는 검사들은 공판에 참여해서 이제 이 법정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좀 거기는 기존대로 이제 상급을 그냥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수사에 흥미를 느낀 분들은 직급이 좀 낮더라도 네. 이쪽으로 가고 안 갈 것 같은데요. 기소 공소관으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은 아닐 거예요. 이쪽으로 오고 왜냐하면 내 특기를 알아요. 검사들이. 예. 그래서 그 직급상의 그거보다는 네. 오히려 수사에 흥미를 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이들을 법무부 산하에 두고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교육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기본 원칙에 뭐 이거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장 기자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혹시 그 원래 뭐 기소를 통해서 명예를 얻고 불기소를 통해서 돈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기소 독점권 가지고. 그럼 이제 그런 검사들 때려잡으라고 공수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공수처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만한 돈과 권한을 안 주고 애 밥도 안 먹이고 가서 씨름하고 이기고 오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밥 좀 먹이고 네. 좀 제대로 좀 키우고 그래서 기소청에 있는 검사들도 제대로 공수처가 잘못하면 공수처에서 그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한동안은 저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공수처가 이제 어느 정도 수사 기소가 정확하게 안착이 되면 사실은 공수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냐 아니면 뭐 반부패 투쟁기구로서 뭔가를 더 하고 있을 거냐 이런 판단들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경찰하고 그 수사 검사들을 하나의 조직에 같이 묶어서 갈 거냐 그리고 그거를 별도의 뭐 법무부 쪽이 아니라 뭐 행안부 쪽에 줄 거냐 이런 거는 전 충분히 좀 논의를 해보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탄핵 이후에 빠르게 처리가 돼야 사실은 차기 정권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은 지금 그 여러 안을 취합을 해가지고 장단점 분석에 들어가고 있고 상당히 진도가 나갔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저의 안도 아마 검토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사실은 그 조직 하나하나가 또 로비를 하게 돼요.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권한을 네.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 혼돈스러운 와중에 정책 대결이 권력을 어떻게 나눌까로 가면은 이 자체가 또 아노미에 또 빠지는 거니까 어떤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원론적인 공감대는 형성을 해놓고 구체적인 방안은 그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불가피하다 싶어요. 네, 공감합니다. 반드시 집권 즉시 검찰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을 쪼개서 날려버려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수사를 잘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있는 내용이 단 1도 윤석열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윤석열의 경우 탄핵 및 내란 수계로 최소 무기징역은 확정될 부분이지만 이걸 왜 제외시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검찰의 마사지는 그게 끝이 아니라 국무위원들 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정권교체 뒤 민주당에 맞설 정치 세력에게는 타격을 주지 않는 선으로 마음을 먹어 기소청으로 떨어질 것을 막아보자는 생각 같습니다. 또한 김건희, 조태용 국정원장의 문자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더 특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문자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국무위원들을 수사하다 보면 지금까지 감춰져 있던 계엄의 숨은 그림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용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신호탄으로 시작된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먼지 털기식 수사에 대해 몇몇이 검찰 쿠데타이자 연성 쿠데타라고 비판했지만 당시엔 별 반향이 없었습니다. 검찰 쿠데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빈약한 문제의식이 군대를 동원한 12.3 친위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 성공 경험이 계엄령 선포의 정치적 배경이 된 것입니다. 검찰과 군대를 이용한 쿠데타가 이 땅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란 검찰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해체가 답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다시 실패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검찰 개혁에 성공하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바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